네, 안녕하세요. 26 노사 주말반 연기 복습시험 3회이고요. 자, 이 문제는 24년 노무사 문제인데 굉장히 잘 낸 문제예요. 자, 마지막 부분을 항상 먼저 보라고 했었죠. 마지막 부분 갑의 소송이 대상 적격을 갖춘 것인지, 갑의 소송에서는 대상 적격을 갖춘 것인지, 이게 이제 로마자 2번 목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의뢰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소된 것이 기간 내. 그래, 의뢰소송에서는 쟁점 제소 기간을 써라. 로마자 3번, 로마자 1번은 문제 소재, 로마자 4번은 사안 해결. 딱 떨어지죠. 그러면 갑의 소송을 먼저 보면 이게 문장이 이제 크게 두 단락이에요. 한 편 전까지.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집합금지 명령을 5월 1일 날 공고하면서 매일 22시 저녁 10시에서 6시 사이 영업 제한한다. 침입적 처분이에요. 침입적 처분 하니까 유흥업주 갑이 5월 27일 날 취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대하여 제기했다. 그에 대하여 대상적게. 그에 대하여 요 1차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그럼 로마자 2번의 목차 제목은 1차 집합금지 명령의 처분 여부예요. 처분 여부. 근데 이제 2차 집합금지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24년 5월 31일부터 매일 이제 10시간이라 8시에서 7시까지로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5월 29일 날 공고했다. 의뢰 경우에 이제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이제 1차 집합금지 명령, 2차 집합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2차 집합금지 명령이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면 1차 집합금지 명령은 소멸해요. 소멸하니까 대상적 불충족이지만 이 경우는 이제 일부 변경이죠.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1차 집합금지 명령은 존속해서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변경 처분의 경우 종전 처분이 존속하는지에 대한 판례. 그래서 써는 게 핵심인데 1번에 판례 쓰고 2번 사안의 적용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장 큰 원칙은 1번 처분에 대한 조문 2조 1호를 쓰고 1번, 그다음에 2번 사안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이제 두 개 있으니까 1차 집합금지 명령이 처분지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 1차 집합금지 명령이 존속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 쓰고, 그다음에 사안의 적용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답안이죠. 근데 이제 배점이 제소 기간이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 대상적 기간 좀 간단히 쓰고, 그래서 1번 조문 처분에 관한 조문 안 써도 되고, 2번 1차 집합금지 명령이 처분인지 쓰면 가점이죠. 가점. 얘는 이제 일반 처분이라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처분이 될 수 없죠. 일반적이니까. 근데 이 집합금지 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 처분으로서 처분이 된다. 써주면 가점. 그다음에 요 3번, 4번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라서 요거를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뢰 경우에 제소기간인데 제소기간. 자, 처분을 불특정 다수의 경우에 공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고를 했는데 별도의 통지가 없다. 나중에 안내문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말은 별도의 통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의 통지가 있었으면 그 통지가 있은 날이 20조 1항의 안날인데 별도의 통지가 없었을 때 요 공고일을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학설. 공고일을 안날로 볼 수 있다. 긍정설이죠. 긍정설. 그럼 20조 1항이 정되기 때문에 1항설이죠. 1항설. 그래서 1항설에 의하면 안날로부터 90일 내다. 90일. 근데 규정에 의하면 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날에 의하고, 명시가 없었으면 5일이 경과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날을 안날로 보자. 5월 29일에다가 5일 하면 5월 31일, 6월 1일, 2일, 3일, 6월 3일 정도부터 90일이다. 그러면 3 더하면 6에서 3개월 더하면 9월 3일까지니까 8월 30일 날 제기했으니까 제소 기간을 충족한다.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인 판례 입장은 안날로 볼 수 없다는 부정설은 안날로 볼 수 없으면 20조 2항이 돼. 2항. 20조 2항이 되니까 이스날이 되니까 이스날로부터 1년이니까 얘도 제소기간 충족. 뭐 어느 견해를 택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을 공고하는 경우에 통지되지 않았을 때 공고일을 안날로 볼 수 있지 여부. 이게 핵심 쟁점이 이건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론 의 취지 쓰고 두 번째 조문 20조 4는 1항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2항도 관련되니까 1항의 경우 양가로 2번은 2항 이스날의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제소기간이 문제된 경우가 삼고 위고 특에서 요 처분을 고시 공고 등으로 하는 경우 이게 3번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4번 사내 적용 그다음에 사안 해결은 요 수업 중에 말씀드렸듯이 소결 사안의 적용을 간단히 쓰고 사안 해결은 논리를 붙여서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이렇게 논리를 붙여서 쓰면 굉장히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수업 중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요 로마자 2, 3이 본론인데 요 본론의 쟁점을 정확하게 있어야 로마자 1번의 문제 소재를 간략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문제 소재는 막 우왕좌왕 초짜들은 막 이렇게 쓰거든요. 막 여기 지문 다 갖다 때려 넣고 그러다 보면 막 분량도 늘어나고 실제 본론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본론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쟁점을 알고 있으면 로마자 1번에 1번은 2차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는 바 1차 집합금지 명령이 존속하는지에 의해서 처분성 대상적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간단히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소 기간에서 핵심 쟁점이 뭐예요? 처분을 5월 29일 날 공고하고 있었는 바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공고일을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딱 떨어지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원래 문제 소재 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본론의 쟁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본론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문제 소재와 사안 해결을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